20, 30대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가 절반이 넘었죠. 63%라고 하니까. 세모녀 전세 사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 명의, 또 딸 둘 명의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전세 보증금, 또 집값, 이렇게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깡통 전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백 채를 이제 소유를 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 또 빌라 3억 이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집중됐다라는 부분이에요.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젊은 분, 또 서민 이런 분들의 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 뭐 검찰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사기가 이루어진 사기를 벌인 행각을 벌인 분들한테는 아주 과한 처벌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검찰청에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수법이 계획적이 적극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세금 마련 경위 등 양형사유를 수집할 계획에 있다. 자,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보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사는 뉴시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저장을 해놔서 정말 나중에 이런 계약을 할 때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체크리스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군대 시절인데 뭐 예전역이죠. 해군 이제 장교 생활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그냥 제가 작전관으로 부임을 해서 군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체크리스트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새삼 그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거 체크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켜보면 하자는 안 생긴다라는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쫙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그냥 그야말로 계약할 때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기본적으로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을 뭐 소위 비정상으로 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사장이라는 부분이 바지 사장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너, 뭐 이 사무실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 월세 지급하시는 분은 정작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하시고, 자격증만 소유하고 이렇게 월급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간혹이 아니라 좀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누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필요하고요. 임대 물건의 시세 및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을 확인하는 거죠. 중요하죠. 예. 임대 물건이 지금 얼마짜리냐, 그리고 해당 건물의 전세금은 얼마짜리냐. 예를 들어 3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인 건 맞는데 집값은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한 3억 5천 가야 되는데, 집값은 예를 들어 같은 3억이거나 2억 8천이가 이러면은 이게 깡통 전세란 말이에요. 계약하는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적정 비율의 전세 보증금, 담보권 설정 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 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느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군데에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능 대상인지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돼요. 즉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을 해야 좀 안전장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이런 이게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납세 증명서 등을 확인을 한다. 자,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하는데 사실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챙겨주기는 하죠. 예, 근데 이 갑구 소유자가 실소유주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에 그냥 등기부등본만 확인했을 때 보면은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뒷자리까지 확인해서 떠달라고 하고 그리고 신분증까지 뭐 체크를 하게 된다면 거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것 말고 전체 풀네임으로 풀 숫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건축물 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정보, 위반 건축물인지, 아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되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선순위 임차인, 이중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보통 이제 등기 권리증, 옛날에 집문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 가져오면은 상당히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유자에 대한 신분증까지 서류 진위 여부 이거를까지 속여가면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완전 사기이기 때문에 정말 구분해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대리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에 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인데 그냥 막인감이라고 하죠. 비굴한에 어떤 용도가 없는 것 같은 경우인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이라는 임대인 자필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보면요. 이 본인이 띈 거, 대리인이 띈 게 있거든요. 그 본인이 띈 거를 또 해야지만 확인이 분명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대리인이 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첨부 여부. 직접 소유자와 또 영상 통화해서 소유자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까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아유, 그렇게까지 좀 하는 거는 조금 경우에 맞지 않거나 좀 미안하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리가 있어요. 잠깐의 서운함은 서로 간에 마찰을 줄이는,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잠깐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착한 척 한다는,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 신고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주택 전월세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임대, 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 요거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 가입이 의무고요. 기존 주택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132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꼭 필히 저장을 해둬서 그거를 이제 계약 당시에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필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뉴스 전달을 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는 내용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윤곽을 이참에 이제 공부하는 타이밍으로 이제 삼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듣고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체계적인 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이 부동산 정보를 잘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